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이번 달에 조금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촬영이 12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11월 달에 BCPNP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BCPNP, BC주 주정부移民이죠. BC주 주정부移民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조금 소식이 좀 잠잠해요. 전체적인 어떤 유학시장, 이민시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나 모두가 조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현재 BCPNP가 어떻게 수정이 됐고 어떻게 변경이 됐으며 어떤 분에게 유리해졌는지 또 밴쿠버에서 이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감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요게 이제 변경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변경 사항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러분들 제가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바뀌었지만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크게 변동된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부하고 있고 유학 중이신 분들은 그냥 안심 푹 놓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래 불어 가산점이 없었는데 불어 가산점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우리 불어 안 할 거니까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광역 밴쿠버 외곽 지역에서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공립 컬리지를 졸업하거나 하라면 가산점을 줍니다. 이 역시나 광역 밴쿠버가 아닌 광역 밴쿠버 외곽에서 외곽 도시에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곽에서 일하거나 외곽에서 컬리지를 졸업해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BC주에서 지정한 협회로부터 자격을 갖춘 아래 직종 종사자에게 가산점을 준다 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은 특수 직종으로 미리 선발하는 조금 가산점을 많이 주고 우대 선발하는 세 개 직종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가산점을 더 주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도 한번 바라봅시다. 자, 이게 트레이드 직종이에요. 대부분 트레이드, 전기, 전자, 기계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모든 직종. 자, 두 번째 애니멀 헬스, 수의 쪽, 그리고 덴탈 어시스턴트, 덴탈 하이진, PN, 프랙티컬 너싱, 그리고 덴탈 테크닉, 그리고 덴털리스트, 그리고 헬스케어 에이드,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유아교육이죠. 파머시 테크니션, 그리고 요거 트래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슨 관련한 그러니까 중의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캐나다에서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침구사라고 불러야 돼요. 캐나다는 한의학 그러니까 뭐 한의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의 침구를 놓을 수 있는 분들, 침수를 할 줄 아는 전문가를 키워서 한의원 같은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취업하신 분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아까 밴쿠버 하면 이민을 세 개 직종으로 우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헬스케어, 유아교육, 그리고 테크 이 세 개 영역인데 이 세 개 영역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역 점수를 간결하게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폭넓은 지역에 외곽 지역을 우대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학력, 유관 경력, 언어 등 인적 분야 점수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NOC 스킬 레벨 점수를 항목을 삭제했다. 뭐 이것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BCPNP는 바뀌었지만 사실은 기존에 우대되는 세 개 직종, 세 개 전공은 여전히 우대해 주고 과거에는 없던 지역에 대한 어떤 가산점, 외곽 지역, 외곽 도시를 조금 우대해 주겠다. 그래서 외곽 소도시로 많이 가세요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버전은요, 190점 만점이었어요. 190점 만점 제도에서 최근에 바뀐 건 이제 200점 만점 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점 만점 제도에 몇 점이냐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유관 경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크게 바뀐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의 경력은 1점, 1년 이상은 4점, 2년 이상은 8점, 3년 이상은 12점이고요. 한국에서의 경력도 캐나다에서의 경력과 유관 경력 동일하면 합산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IT 프로그래머였는데 밴쿠버 가서 IT 프로그래머를 한다. 그러면 이 경력이 합산되어서 뭐 5년 이상에서 20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10점을 추가해 주고요. BC주의 회사에서 경력이 있으면 10점을 또 추가해 줍니다. 합이 40점 맥스죠. 그래서 5년의 경력인데 20점. 캐나다에서 1년 일했어요. 근데 그게 하필 밴쿠버예요. 그럼 40점 만점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력 점수입니다. 학력 점수는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4년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밴쿠버에서 유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출러 디그리 15점을 보통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한국에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은 포스트 세컨더리가 돼서 5점 이렇게 됩니다. 5점. 그리고 BC주에서 컬리지를 졸업하면 8점이 추가되고요. BC주가 아닌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하면 6점 이렇게 추가됩니다. 여기서 항목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이게 Eligible Professional Designation in BC. BC주가 선호하는, 인정하는 어떤 직종으로 취업한 사람은 5점의 가산점을 주겠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유학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대 직종 자체가 전부 트레이드라든지 뭐 덴탈,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요겁니다. Traditional Chinese Acupuncture 뭐 이런 거, 침구사.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밴쿠버 지역에서 그 퀀틀란 유니버시티에 이 침구사 전공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전공에 대한 인기가 아마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밴쿠버 이민 고려하시고 나는 뭔가 간호 쪽은 맞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은 침구사 쪽으로 빨리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수학도 크게 안 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자체가 고등학교 성적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학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구 전공 뭐 하다 안 되면 졸업하고 나서 한의원 쪽으로 취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어입니다. 보통 IELTS 6.0이 CLB7인데요. CLB7은 20점 정도 되고요. IELTS 5.0이 CLB5죠. 이렇게 되면 10점입니다. 프렌치를 동시에 하면 10점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프렌치 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요. 이건 특수 케이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연봉 기준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변경이 되면서 시급 기준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시급을 요즘 20불 단위로 많이 시작을 하죠. 최저시급은 15불입니다만 대부분 직종에서 최저시급 플러스 5불 정도를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20불로 스타트하면 5점, 30불 정도로 하면 15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취업을 했을 때 계약한 시급이 얼마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점에서 15점 정도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역 점수입니다. 지역 점수는 조금 간소화됐어요. 자, 메트로 밴쿠버는 0점. 그리고 스쿼미시, 아버트포드, 그리고 미션, 칠리왁 같은 건 5점. 나머지 모든 외곽 지역은 15점으로 외곽 점수가 많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이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외곽으로 가시는 게 100번 유리합니다. 추가로 리저널 익스피리언스, 시골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시골에서 컬리지를 졸업하면 10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따라서 외곽에서 유학 취업을 하면 2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외곽 점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제 빨간색이 광역 밴쿠버 정도 됩니다. 이 광역 밴쿠버. 랭리까지가 광역 밴쿠버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죠. 서리, 랭리. 원래 아버츠포드까지를 통상적으로 광역 밴쿠버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번 BCPNP 상에서는 아버츠포드는 광역 밴쿠버에 속하지 않고 외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츠포드, 미션, 칠리왁, 브라이들, 이게 아가시즈라고 읽나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지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스코미시 이런 지역에 이제 5점의 가산점을 주고요. 나머지 모든 지역은 15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아마 조금 먼 지역의 컬리지들이 앞으로 조금 인기를 끌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점수가 변동이 되고 도대체 몇 점을 어떻게 뽑을지 상당히 긴장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딱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나? 자, 밴쿠버에서 이민하려면 우리 3개 직종, 3개 전공으로 유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아교육. 두 번째가 헬스케어. 세 번째가 테크. 기계, 전기, 전자의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런 전공들입니다. 이 3개 영역이 이민이 쉽다라고 과거에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럼 최근에 어떻게 됐냐? 이 역시나 이 3개 영역 모두 60점으로 선발했습니다. 이 타겟 드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child care, 그죠? early childhood education, 타겟 드로우로 헬스케어로, 타겟 드로우로 헬스케어로, 타겟 드로우로 이 아큐페이션 딱 정한 요것만 뽑았어요. 따라서 이 결론이 뭐냐? 이 3개 영역은 여전히 우대가 되고요. 점수가 60점이라서 190점 만점이 어떻다 저떻다 200점 만점이 변경이 돼서 어떻다 저떻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밴쿠버 내에서 헬스케어, 유아교육, 테크 전공해서
취업하고 나면 60점 무조건 넘습니다. 따라서 커트라인을 60점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60점으로 뽑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60점 넘는 사람도 얼마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전공하고 취업만 하면 60점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는데 BCPMP, BC주에서 아무리 사람을 뽑아도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 푹 놓으시고 빨리 전공해서 빨리 취업하시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60점은 누구나 넘을 수 있는 점수니까 그냥 전공하고 취업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반면에 이 세 개 전공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현재 뭐 82점, 105점 이쪽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따라서 이 세 개 전공 말고 나는 굳이 BC주에서 유학 이민을 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시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로 가면 시골 점수 15점에 외곽 점수 10점 받아서 25점이 추가되니까요. 25점 플러스를 해서 영어 점수 올려서 여기서 승부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밴쿠버에서 이민을 하려면 난 밴쿠버에서 영주권 따야 돼 무조건. 난 밴쿠버가 좋아. 밴쿠버만 갈 거야. 그러면요. 밴쿠버에서 유학하십시오. 그래 취업해서 1년 정도 일하고 나면요. 점수 뭐 월등히 60점 당연히 넘습니다. 그런데 나는 굳이 밴쿠버를 가야 되겠는데 이 우대되는 세 개 전공 말고 다른 걸 선택하겠어. 그러면요. 경력이 많아야 하고요. IELTS 높아야 되고요. 시급을 40불 이상 받아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밴쿠버로 가겠다 그러면 유아교육, 헬스케어, 그리고 테크 이 세 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에 속해야 이민이 가능하다. 아니면 시골로 가라. 외곽 지역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죠. 외곽 지역으로 가면요. 이 3종 세트는 당연히 우대가 되지만 이 전공 말고도 다른 전공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단, 유학 수속을 담당하고 이민 수속을 담당하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밴쿠버 갈 거면 이 세 개 전공 안에 해결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다른 주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밴쿠버 살고 싶은 욕망인데 이 세 개 전공은 하기 싫어. 그러면 밴쿠버 가면 이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유아교육, 헬스케어, 그리고 테크. 이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넓은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전공하고 취업하시면 무사히 이민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BCPMP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바뀌었으나 바뀐 게 없다. 밴쿠버로 가고 싶으면 세 개 전공만 기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